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분기 599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파이는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저번 분기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전년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22%나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가 565밀리언을 제시하면서 저번 분기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599밀리언 높은 매출 성과를 이루면서 가이던스 대비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춤했던 금융 서비스가 증가한 것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8에서 149 그리고 1분기 때 151밀리언 증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176밀리언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주춤했던 대출 매출도 347에서 330까지 떨어졌었죠. 대출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340밀리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때부터 시작했던 자산 유동화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를 실질적으로 하긴 했는데 매출에 아마 인식이 안 된 것 같은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45밀리언에서 599밀리언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자산 유동화 매출이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굉장히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전체 대출 총량을 보면요, 학생 대출이 5.7에서 6.7, 6.8 그리고 7.1빌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대출이 14빌리언에서 15.3, 15.0 그리고 이번 분기에 15.7빌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분명히 저번 분기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출 규모를 95%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 대출이 늘었죠. 자, 그래서 CEO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홈대출도 59밀리언에서 96밀리언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멤버십 증가도 굉장했는데요. 저번 분기 62만 명에서 이번 분기 64만 명, 정말 많이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체 멤버십은 8.8밀리언이 됐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151밀리언에서 158밀리언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나 이렇게 멤버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품 판매는 695에서 989 그리고 946. 자, 상품 판매가 물론 상품 판매의 질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 멤버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30빌리언에서 31빌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 32.6빌리언이 됐고요. 부채는 25에서 26.7빌리언이 됐죠. 자, 예적금은 어떻습니까? 15.6, 18.5, 21.6, 22.9. 자, 여태까지 약 2에서 3빌리언 정도 예적금이 증가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어떻습니까? 1.3빌리언 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감소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약 2에서 3빌리언 정도 예적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이 약 60%대인데 지금 소파에는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 예적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지난 1분기 처음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 이유는 자산 유동화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대출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활동은 늘어났고요. 예적금이 약 1.3빌리언 증가했기 때문에 재무활동도 1.3빌리언 수요를 받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은행들 지급준비율이 약 7%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적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23.7%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빌리언, 3.0, 5.1빌리언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이번 분기에 대출 총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감소했죠. 4.3빌리언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적금이 들어오는 만큼 대출을 실행해야 된다. 이번 분기에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는 38에서 23,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114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PER이 증가
한 이유는 자산 유동화 중단이 아니죠. 자산 유동화가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주식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 55밀리언이라서 주식 보상이 좀 줄어드나 싶었더니 이번 분기에 또 증가시키면서 61밀리언 주식 보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낮았기 때문에 ROE와 ROA도 형편없이 낮아졌죠. EPS 또한 3분기 연속 플러스가 됐으나 0.04에서 0.02, 0.01까지 감소하는 모습은 아쉬웠지만 3분기 연속 플러스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EPS가 계속해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평균 15밀리언씩 주식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 말도 안 되는 주식 보상으로 인해서 9억 8,200만 주에서 1빌리언까지 주식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자, 그 주식을 보상한 내부자들이 주식을 잘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내부자가 10.4, 6.4, 1.9, 1.7, 1.8 주식 보상을 해준 거 주식을 그대로 다 팔고 있어요. 이게 주식 보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팔아제끼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는 거죠. 자, 기간의 비중도 44%에서 40%, 무려 4%나 감소했습니다. 뒤에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숏들은 강력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번 분기 18.3, 이번 분기에도 18.4, 오히려 숏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죠. 분기당 가이던스는 저번 분기 565에서 다음 분기 645밀리언까지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유동화가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3분기 때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분기 매출이 645밀리언이 된다. 자, 이것은 지난 1분기 매출과 같은 645밀리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느냐. 자산 유동화 규모가 비슷하고 계속해서 파이낸셜 랜딩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보면요. 개인 대출 부실률이 맥시멈 7에서 8%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요. 자, 자산 유동화 이번에 안 했냐? 아니다. 1.6빌리언을 매각했습니다. 자, 1분기 때 1.9빌리언을 매각해서 약 70밀리언의 쿠폰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그 정도 70밀리언보다는 못하더라도 뭐 40에서 50밀리언이 나왔어야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인식이 안 된 거죠. 자, 어찌됐건 이번에도 자산 유동화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많은 기술 ETF가 우리 주식을 담았다라는 거죠. 소파이 주식을 담았는데 KKR, 아크, 프랭클린 이런 쪽에서 담았는데 기간의 비중은 4%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는 소파이 카드에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카드를 만들었고요. 정말로 소파이는 지금 현재 카드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홈런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죠. 자, 담보대출업체 인수가 완료됐고 이제는 중개를 해줄 필요가 없고 직접 브로커리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예전에 브로커리지만 해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홈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파이 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연간 100밀리언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결국 소파이 카드가 수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20% 가까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장 정말 말 바꾸기 정말 장난 아니죠. 자, 한 분기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자, 낮아지는 금리, 낮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바뀌었죠. 저번에는 금리 사정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랜딩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에서 바로 한 분기 만에 급선회 했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죠. 제가 저번 분기에 정말 실망했던 부분이 랜딩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자기가 신도 아닌데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해석해야죠. 실업률이 4에서 5%밖에 안 되는데 왜 자기 혼자 긴축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와중에 자산 유동화를 1빌리언, 2빌리언씩 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출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향후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대출 같은 경우 신용점수는 평균 747, 학생 대출은 764,
피스컬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자, 자산 유동화, 제가 저번 분기 때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튜던트 론을 판매를 했잖아요. 지금 학생 대출은 판매하지 않고 개인 대출만 판매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저번에는 약 105%였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엄이 106%까지 증가해서,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것이고, 자, 부실률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이 4.8%고 학생 대출은 0.6%입니다. 어떻게 이걸 팝니까? 그러니까 그때 블랙락한테 이것을 팔았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는, 학생 대출 부실률이 0.6%밖에 안 되는 것을 왜 파냐 이거죠. 그냥 갖고 있으면 5년, 6년이면 20%, 30%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파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학생 대출은 팔지 않고 개인 대출을 팔았다는 점은 어떻습니까? 재무 건전성을 이룬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죠. 자,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3.84% 증가하는 모습이 있고 부실률은 5.4%로 측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2017년 개인 대출 손실분이 최대 8% 발생했고요. 22년, 24년 손실분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 안 가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2년 부실률은 5.02. 자, 그래서 최근에 대출했던 부실률이 훨씬 적다. 언제보다? 2017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적금 증가가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네, 중개적금,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수수료를 많이 주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중개적금을 해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맡기는 돈, 이것은 더 이자를 주고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개인 예적금이 많이 들어오는 소파이가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800밀리언에 달하는 중개적금을 해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2.5빌리언 이상 적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적금 증가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세가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분기당 2빌리언 이상 들어오고 있다. 정말 엄청난 예적금 증가죠. 자, 이 뒤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쭉 읊어봤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부실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소파이어 부실률이 전체적으로 맥시멈 7에서 8%를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부실률이 문제가 되느냐. 자,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개인 대출이죠. 개인 대출의 대출 이자율이 13.6%에 달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빈티지로 나눠서 보면 이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는 것이죠. 앞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자, 2017년도에 발행된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부실률이 6.7%가 되고요. 그런데 만기가 이미 지난 것들, 자, 그러니까 만기가 이미 지난 것이 40%에 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아있는 2017년도에 대출 실행에서 원금이 남아있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40%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비율에서 11% 정도의 부실률이 나와야 전체 부실률이 7.8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실률이 심한 2017년도, 아마 2017년도에 개인 대출을 뭔가 좀 신용을 좀 잘못 평가했다든가 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 대출 부실률이 11%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해도 8% 이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22년 개인 대출, 그리고 23년, 24년 이렇게 개인 대출 했던 것들은 현재 부실률이 2022년 4분기 때는 5.02, 3.36, 2.56,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원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17년도 그래프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2017년도 이후에 발행된 대출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훨씬 낮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출의 전체적인 부실률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7.85가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출 부실률이 아무리 많아져 봐야 8% 이내에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면서 이 대출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은행들의 적정 지급 준비율이 7%인데 자, 지금 현재 18.64죠. 약 2.5배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전체 상업은행의 부실률이 몇 프로냐? 24년 1분기 기준 2.8%입니다. 자, 2.8%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라고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소파이가 약 2배 정도 부실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맥시멈으로 8%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부실률은 4.8%, 0.6%잖아요. 자, 학생 대출은 전체 대출 자산의 약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개인 대출이죠. 자, 지금 개인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실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파이의 과제는 학생 대출, 부실률이 적은 학생 대출을 늘려야 되고 개인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에도 개인 대출의 부실률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둘의 평균을 대어본다면 대략 3%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가 전체적으로는 상업은행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미국 전체 은행으로 봤을 때는 부실하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대출을 자산 유동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자산 유동화하는 거는 찬성. 이건 반대. 그래서 최대한 은행 평균의 부실률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실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CEO는 이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주식 중개, 이런 브로커리지, 이 매출이 언젠가는 소파이 현재 분기 매출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0밀리언의 연간 100밀리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신용카드에 갖은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개인 대출 팍팍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예적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NCO 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실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냥 개인 대출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유지를 위해서 다변화할 것이다. 자, 홈대출, 주택담보대출 59밀리언에서 96밀리언 증가했죠. 그리고 브로커리지 업체를 인수를 했었고, 자, 이렇게 홈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담보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률이 높아도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대출, 정말 큰 호재죠. 바이든이 강력히 이 정책을 지지했는데 지금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학생대출 연장은 괜찮지만 학생대출 탕감은 소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비중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대출 비중을 적절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개인 대출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대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 ROE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OE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ROE와 이 부실률 이 사이에서 적정한 비중을 잘 유지하면서 커 나가야겠죠. 자, 1분기 때 1.9빌리언의 자산 유동화를 실행했고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1.6빌리언의 자산 유동화를 실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자세히 보시면 소파이가 23년 4분기부터 자산 유동화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코퍼레이트 어더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6, 69밀리언.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13밀리언 잡히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출 인식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분기에 이 매출이 반영된다 라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왜냐하면 645밀리언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분기에 소파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게, 자, 자산 유동화를 매 분기 1.6빌리언, 1.9빌리언 이렇게 유동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적금을 반드시 대출 영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예적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대 마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의 기본적인 본업,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CEO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유동화 매출이 잡혔다면 이번 분기 굉장히 좋은 매출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동화 매출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잘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주가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면 금융 서비스도 크게 증가했고 플랫폼 매출도 증가했고 대출 매출도 다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 유동화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회사가 왜 매출이 줄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저번 분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 금융 서비스 매출 증가했는데 이 매출이 정말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파이를 투자하는 이유죠. 가돌이 양식이 잘 돼서 템버거 가보자는 거죠. 신용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거의 2년 넘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장이 말한 대로 분기 매출 전체를 이 신용카드가 감당하는 그런 날이 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파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이죠. 학자금 연장은 비즈니스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닌데 대출을 탕감해줘 버리면 어떻습니까? 롤오버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파이에겐 큰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하게 되면서 호재를 맞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소형 주식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숏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파이가 하락했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소파이는 이런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 신고가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 살아난 중소은행들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은행들이 신고가의 뭐 60%, 70%가 중소은행주예요. 그런데 소파이는 찔끔 가다 말아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아깝고 뭐 자산 유동하니 뭐 어쩌니 막 이런 막 복잡한 막 산식을 갖고 와가지고 이 매출 증가 곡선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또 자기가 신도 아닌데 뭐 앞으로 뭐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뭐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왜 줄입니까? 대출을 줄이려면 예적금을 줄여야죠. 예적금은 그대로 비싸게 이자를 다 주고 있는데 대출을 줄이겠대. 그러면은 순이익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 저번 분기에 했는데 다행히 이번 분기에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고요. 그래서 CEO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엉뚱한 짓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중소형주 랠리에 충분히 소파이도 동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 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소파이가 주가가 안 가면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참 주식이 제 맘 같지 않고 남들 다 가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안 가고 라고 하면서 나 그냥 중소형 은행주나 투자할 걸 뭐 한다고 글로벌 뭐 한다고 소파이를 투자했을까 이런 또 후회도 들고 인간이란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못 간 소파이 뒷심이라도 좀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